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공원생활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전 세계에서 40번의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는 김은덕, 백종민입니다. 오늘 어디 갈 건가요, 은덕 씨? 프랑스 파리입니다. 아하, 파리. 은덕 씨하고 여행했던 곳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도시, 그리고 바빴던 도시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네. 갑자기 종민 씨가 코피 터지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저를요, 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무슨 훈련소 들어간 것처럼 네, 뺑뺑이를 돌렸는데 네.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닌 겁니까? 자기의 소울메이트 같은 도시가 있대요. 근데 그런 도시는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그 공기로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파리가 바로 그랬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파리에서 한 달 살기 되게 꿈꿔보신 분들이 많을걸요? 호시국안에서 갈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직항편도 있죠. 네. 그리고 백신 예방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은 네. 도착해가지고 자가격리 없이 여행도 네. 할 수 있을 뿐더러 무사증 비자 발급도 해주고 있어서 네, 여행자들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갔던 게 7월에 한 번, 가을이었던 10월에 한 번이었는데 네, 7월은 파리가 그렇게 무덥지도 않고 습도도 높지 않아서 여행 다니기가 참 좋아요. 게다가 축제도 이 기간에 많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또 10월의 파리는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고풍스러운 파리에 이렇게 운치까지 더해지니까 10월의 파리는 정말 낭만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겨울 파리는 좀 다르대요. 겨울은 비가 많이 온대요. 근데 기온은 뭐 영하로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되게 축축한 느낌이 드는 스산한 느낌이 나는 추위라고 하더라고요. 나 다시 가가지고 그 숙소에 가라고 그러면은 좋아 그러고 갈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숙소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30년치 이야기거리는 챙겨놨다고 생각해. 딱 도착했는데 집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너무 멋진 좀 작은 궁전 느낌의 맞아요. 네, 고급 저택이었어요. 게다가 현관문도 얼마나 묵직하던지 들어가서 봤더니 또 로비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막 반짝이고 있어요. 내가 무슨 80만 원대로 숙소 집 전체를 구했는데 아니 이렇게 외관부터가 너무 좋을 줄이야 하면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들어간 거죠. 맞아요. 뭔가 그 사람이 가격을 잘못 올렸다고 맞아요.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들어갔는데 현관에서 결국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이 현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두 가지를 다 이용하지 못했어요. 현관 밑에 있는 작은 쪽문이 있었는데 그 쪽문을 열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울지 말아요. 괜찮아요. 네. 쪽문으로 들어가니까는 작은 이 문들이 여러 개가 이어져 있는데 한 5-6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하여 하녀의 방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실제로 하녀들의 방이었던 거예요. 그 방은 약 한 3평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3평에는요 2층 침대가 있었고 주방이 있었고 그다음에 샤워실까지 사실 다 들어차 있었긴 했거든요. 그리고 창문이요 정말 컸어요. 뭐 하녀들의 방이라고 하지만은 그 건물 디자인 자체는 그 위에 있는 저택하고 똑같잖아요. 창문이 방만큼 큰 창문이 있어서 전혀 답답한 기분이 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화장실도 별도로 있었잖아. 네, 방 바깥에 복도에 따로 있었어요. 열쇠를 챙겨 들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서 복도를 가로질러 가지고 화장실 가지고 문을 열고 이렇게 일을 봐야 됐던 건데요. 이게 이렇게 들으면 뭐 공용 화장실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만 쓸 수 있는 프라이빗한 그런 화장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방이 지금은 여행자들이나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용하는 방이기도 해요. 옆 방에는 미국에서 유학원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주 저희 방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화장실 열쇠를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화장실이 자주 막힌다고 겸비였었나 봐요. 네. 결국 뭐 저희가 하루 이틀 지나니까 적응도 되고 파리에서 80만 원대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런데 맞아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었고 또 여기가 16구였잖아. 16구는 파리에서 전통적인 부촌이거든요. 그래서 치안이 되게 안전했어요. 16구에는 또 거대한 숲이 하나가 있잖아. 여러분도 맞아요. 잘 아시는. 볼로뉴 숲이라고 파리에서 제일 큰 숲이 있는데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냥 들어갔다가는 그만큼 큰 숲인데 바로 저희 현관문 나가면 바로 있었어요. 지하철역도 가까워서 맞아요. 밖으로 가기가 맞아요.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니까 레토르트 식품만 마트에서 사다가 데펴 먹어도
정말로 맛있어요. 파리는 뭐든. 제 현지 친구가 그러는데 웬만큼 좋은 레스토랑이 아니고서는 그냥 식당에서는 대부분 레토르트를 데펴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 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맞아요. 식당에서 굳이 안 먹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직접 사다가 끼니를 해결하게 되었던 거죠. 미슐랭 스타 받은 데는 예약도 해야 됐고 또 맞아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안 가고 그리고 한 달 내내 미슐랭만 갔으면 우리가 파리에서 어떻게 지내냐. 파리만 갔다 오고 끝났겠죠. 우리가 미슐랭 스타는 못 가봤지만은 다양한 프랑스 음식을 맛보면서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빵 많이 먹었어요. 아침에 집 밖에 나가면은 빵집에서 그 빵 냄새에 홀려가지고 가가지고 정말 줄 서서 바게트 사 먹고 쇼콜라, 뭐 에클레어 이런 거 잔뜩 사 먹고 다녔던 거 기억이 나요? 뺑오 쇼콜라라고. 뺑오요? 갓 나온 바게트를 사려고 이렇게 현지 분들이 줄을 서 있단 말이죠. 거기에 내가 그냥 한 자리 차지하고 같이 줄을 서 있으면은 아, 내가 정말로 파리에서 잠시 살아보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 여행자가 아니라 이들과 같이 바게트를 사 먹는 사람이구나라는 기분에 빠져요. 그때 참 이게 한 달 살기 하러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바게트 사면 이렇게 하나 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바게트를요 막 몇 개씩 이렇게 끼고 가. 아침에 나와가지고요. 그런 것도 참 재밌었었어요. 네, 오늘은 그때 많이 먹었던 빵 중에 크로아상하고 뺑오 쇼콜라를 사와봤어요. 우와, 빵 맞아요? 맞아요. 맛있는 데서 사왔다고요? 맛있네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대표적인 빵집 하면은 프랜차이즈로 포를 많이 가시잖아요. 편견이 있어서 프랜차이즈는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폴에서 나오는 빵들도 다 하나같이 맛있더라고요. 갓 나온 빵은 어디서나 맛있다. 네. 파리는 사실 빵값도 저렴했지만 마트에서 제일 놀랐던 거는 삼겹살 때문이었어. 기억나? 삼겹살은 한국이 비싼 거고 외국에서는 잘 먹지 않는 부위인가 싶어요. 네, 사가지고 자주 해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과일 가격도 저렴했고 유제품류, 그다음에 이런 빵, 베이커리류도 한국보다는 저렴해가지고 파리에서는 렌트비를 해결하고 나면은 그 생활물가 면에서는 큰돈 들이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명품이 아닌 이상은 유럽 브랜드 저렴한 거 많으니까 좀 비싼 건 없었어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 역시 비싸지. 밖에 나가가지고 식사를 한다던가 교통도 한국보다 비싸고요. 아,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레스토랑에 안 가고 식당에 안 가고 점심시간에는 자기들이 싸온 샌드위치나 이런 과일들을 가지고서 공원 한켠에 앉아가지고 벤치에서 식사들을 하잖아요. 40번에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생활 물가를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비교했을 때도 파리는 한국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한 달씩이나 있으려면은 뭐 어떤 교통권이 필요하지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가 이용했던 거는 나비고라는 거거든요. 저는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도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파리가 손에 꼽을 정도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카드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름이 나비고죠. 네, 이렇게 생겼는데 재밌는 거는요, 자기 사진을 붙여야 돼요. 네, 자필로 이름을 써서 네, 본인인 걸 확인을 해야 되는. 되게 아날로그죠. 네, 아날로그이면서 사용자를 믿는 신뢰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한 달짜리 혹은 또 기간을 나눠서 일주일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충전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한 달짜리를 끊었는데 무제한 패스 이게 60유로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거 있으면은 버스, 전철, 그리고 또 트램도 있거든요. 그리고 철도도 있거든요. 이걸 다 탈 수가 있었어요, 무제한으로. 이게 있어서 파리에 1구부터 29구가 있는데 29까지를 참 열심히 잘 돌아다녔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파리의 이 지역구가요, 재밌는 게 루브르하고 오르쉐. 네, 오르쉐가 있는 그 중심을 1, 2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반경이 넓어져요. 이렇게. 네, 마치 달팽이 집에 이 넓어지는 모양처럼 생겼는데 소용도로처럼 생겼는데 그때 처음 달팽이 여행법이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계속 그렇게 여행을 했던 거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바르셀로나에서 달팽이 여행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는데 여기 누르면은 가서 보일 수가 있어요. 1구, 2구는 뭐 루브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심지고 5구에 가면은 대학 가죠. 그리고 또 13구에 가면은 아시아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 맛있는 쌀국수 집들 많고 중화 요리 집들도 많아요. 맞아요. 네. 파리의 정말로 재밌는 점은요, 골목들을 우연히 만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는 길이지만 그냥 가다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길을 걸어보고
그리고 또 길을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파리가 아마 자기 민낯을 그제서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아무데나 내려봐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묻잖아요. 파리 북역이 있는 19구는 좀 위험한 게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사람 사는 곳에서는 어떤 위험들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낮에 다닌다면은 밤에 으슥한 데 다니지 않는다. 몇 가지 원칙만 잘 지켜서 다닌다면은 1구부터 29까지는 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 동네를 다양한 개성을 가진 그 파리의 다양한 골목들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이 프랑스 파리지앵들의 이 독특한 면도 만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되게 많대요. 특히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파리가 너무 좋아해서 동경해가지고 거기를 막상 갔으나 그 사람들이 쌀쌀맞음으로 인해서 엉엉 울고 온다는, 프랑스어를 못하고 어버버버 하면은 사실 그래 하면서 어떻게든 영어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주문을 받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파리는 그런 게 짤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 프랑스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파리 사람들 이렇게 쌀쌀맞아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 한결같았죠? 파리지앵들은 그 영어를 못하면은 되게 컴플렉스래요. 약간 부끄럽고 샤이하고 컴플렉스를 가졌기 때문에 대려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파리 친구들로부터 들었어요. 아, 기죽기 싫은 거구나 사실. 종민 씨가 이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파리 사람들 중에 뚱뚱한 사람은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어찌나 하나같이 다 날씬한지 좀 놀랬어요. 왜 저렇지? 라고 또 현지 친구한테 또 물어봤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그러니까 되게 철저한 교육을 받는데요. 좋은 음식, 좋은 식습관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좋은 습관이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까지 꾸준히 이어오는 게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날씬한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공원에 같이 밥 먹고 있으면 샐러리 잘라온 거, 당근 썰어온 거 이렇게 먹는 걸 봤는데 그래서 그거 저도 먹고 어떻게 사나 싶어. 그래서 저도 파리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해보려고 당근을 참 많이 먹었어요. 당근 썰어가지고 다니면서 가방에 늘 당근이 있었죠. 난 파리지앵들 그거 참 멋있었어요. 머플러 잘하고 다니는 거. 이상한 게 저 사람들 막 특별히 멋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저 부스스한 머릿결, 얼굴도 민낯이야. 그냥 빨간 립스틱 하나 발랐을 뿐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를 하나씩 주는 게 그들의 약간 멋짐을 이렇게 드러내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머플러라고 생각해요.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다 머플러 하나씩은 다 둘러매고 있거든요. 포인트로 인해서 세련돼 보이는 맞아요. 그런 점이 있어서 투머치가 절대 없어. 네. 공간도 매력적인 데가 많았는데 너무 많죠. 우리 좋아하는 공간도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종민 씨부터 하세요. 저는요 생마르땡 문화예요. 그 여행자들 잘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뭐 특별한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는 아침, 점심, 저녁 다 이렇게 현지인들이 많고 아침에는 조깅하는 분들이 많았고 점심에는 그 운하 옆에서 책 읽는 사람도 많았고 저녁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와인 가볍게 마시는 그런 풍경들 많이 봤었거든요. 그 주역은 그래픽 디자이너나 아니면 젊은 화가들이 작업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고 되게 젊은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이에요. 그 생마르땡 운하를 중심으로 오드리 또뚜가 나왔던 아멜리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주인공이 물수제비를 뜨던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생마르땡 운하더라고요. 그럼 운덕 씨, 당신이 뽑는 최애 네. 장소는 어디입니까? 결국 기억 남은 거는 파리의 공원이더라고요. 방생 공원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공연 시작하기 전 한 2시간 전부터 와인 나바를 불어가지고 쓰러졌어요. 정말 기절했다시피 해서 풀밭에 들어 누웠던 거죠. 근데 그때 2시간인가를 잤단 말이죠. 근데 그 기억이 너무 뚜렷해요. 세상에서 이렇게 잘 잘 수가 없어요. 모든 잠을 통틀어서 그때 잔 잠이 가장 숙면을 취했던 거예요. 또 한 번은 빌레트 공원이었죠. 빌레트 공원에서 무료 야외 상영회가 있었어요. 다 파리지앵밖에 없어요. 갔어요. 그런데 영화 상영이 1시간이 지연이 되고요. 결국에는 캔슬이 됐거든요. 우리 둘이서는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둘이 되게 화냈었거든요. 근데 거기 주변에 있던 파리지앵들은 또 그 자리에서 피크닉을 펼치더라고요. 어쨌든 와인하고 먹을 것을 사왔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영화 못 보면 어때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피크닉을 즐기는데 그걸 보면서 저 뼛속 깊이 여유는 내가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거구나. 루브르며 오르쉐며 퐁피두며
다니면서 많은 뭐 예술품도 보고 했지만은 결국은 와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는 거는 우리가 길을 잃었던 골목이나 아니면 이 공원에서 얼토당토 않는 이런 추억들. 맞아. 네. 골목에서 또 마주친 거 있어, 우연히. 어떤 게 있죠? 너무 화려한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야. 카메라도 막 셔터도 막 이곳저곳에서 빵빵 터지고. 그건 골목이라고 보긴 좀 그렇죠. 네. 루브르 박물관 옆이었었어요. 근데 아무도 루브르 박물관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볼 생각을 못 했잖아. 근데 우리들만 어슬렁거리다가 놀다 보니까 골목, 루브르에 어슬렁거리면서 골목을 누비다 보니까 그런 광경도 마주친 거잖아요. 예. 나중에 봤더니만은 패션위크가 거기서 열리고 있었던 거죠. 화려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막 이렇게 하얀색 이 목 늘어진 티셔츠 입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 자괴감 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내가 어떻게 해줬는지 기억나요? 네, 이거... 종민 씨가 이거 못 입겠대요. 자기 저 사람들 보고 오니까 이 옷은 도저히 못 입겠다고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수선해 주겠다고. 버리겠다고 했던 팬티가 있었거든요. 그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가슴에다 패치를 이렇게 붙여준 거죠. 정말 그게 더 치욕적이었었어요. 자세히 보면 팬티인 줄 몰라요. 되게 예뻐요. 우리는 물건을 사는 건 안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네, 보고 다니는 걸 되게 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쇼핑 욕심은 없는데 네. 안목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물건을 보면서 사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물건을 들여다보고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용도를 상상해보고 그리고 내 안목이 넓어졌다는 거에 너무 만족하면서 물건을 내려놔요. 프랑스 파리가 특히나 더 눈호강하게 좋았던. 네, 왜냐하면 길을 걷다가 쇼윈도에 전시돼 있는 것도 뭐 하나 허투루 장식해 놓은 게 없거든요. 좋은 물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봉마르쉐 백화점이 아닐까 싶어요. 봉마르쉐에 많이 갔었는데 여기가 중산층들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라서 여기 식품점, 식품관, 좋은 차, 뭐 커피, 초콜릿 이런 거 있는 거 보는 거 좋아하고 특히나 거기 신선식품도 이렇게 진열해 놓은 진열 코너가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야, 그 생선을 어쩜 그렇게 무슨 뭐 예술품처럼 진열을 해놓는지 모르겠어. 조명을 너무 잘 써가지고 반짝반짝 하는데요. 정말 사고 싶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서 굴 되게 신선해 보이면은 먹을 수 있게 바로 옆에 테이블도 있었고. 맞아요. 네. 어쨌든 봉마르쉐가 파리의 중상류층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 여행 스타일에는 현지인들 삶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봉마르쉐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가 되게 쏠쏠했다니까요. 파리는 정말 할 게 많은 도시예요. 저희처럼 1구부터 29까지 돌아다니면서 골목을 여행해도 좋고 뭐 와인을 좋아한다면 프랑스 와인을 한 달 내내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뮤지엄 패스를 사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도 좋은 거죠. 유럽의 뮤지션들이 파리에 와서 공연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맨날 은덕 씨한테 끌려다닌다고 내가 투덜거리게 했는데 뭐 은덕 씨한테 안 끌려다녔으면은 내가 아그네스 오벨의 공연을 어떻게 보고 리버틴즈의 그 음악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아그네스 오벨이라는 이 가수의 공연은 되게 작은 소극장에서 열렸는데 너무 좋았어, 작아서. 네, 그 극장 앞에 스쿠터들이 정말 많이 있었죠. 나는 파리에 있는 스쿠터들은 거기 다 모여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 안내 데스크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오토바이 이 헬멧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헬멧을 못 들고 들어가니까 거기다 다 맡겨놨는데 또 뭐 리버틴즈 공연 같은 경우는 되게 큰 공연장이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 음향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내 손꼽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음악도 들어볼 수가 있었던 거죠. 뭐 지금 생각해보면 은덕 씨한테 참 잘 끌려다녔다. 한 달 사기 가서 뭘 하면 좋으냐, 당신들은 뭘 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아야지 한 달 사기를 잘 즐기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한 달 동안 집중해가지고 그걸 찾아다녀야 재밌는 거지. 다른 사람이 뭐 이거 괜찮았어 해가지고 가서 했는데 내 취향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달 살기를 하고 났을 때 나를 얼마만큼 알게 되었는가가 한 달 살기를 하고 나서의 그런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 콘서트장 가는 거 귀 아파가지고 싫어했었는데 공연장들을 다니다 보니까는 내가 싫어했던 게 아니고 이거를 즐길 줄 몰랐던 거구나. 어떻게 즐겨야 될지 몰라서 거기서 삐쭉삐쭉 하고 있는 내가 창피했던 거지 그게 싫었던 건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저희는 어떻게 공연을 티켓을 예매했냐면은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연들만 올려놓은 티켓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저희가 머무는 기간에 어떤 공연들이 있는지 쫙 훑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을 다 예매를 해가지고서 즐겼던 거죠. 다음에 가서는 카바레 쇼를 좀 보고 싶어. 아, 카바레 쇼. 야한 거. 에딘버러에서 한번 봤는데요.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정말 야해요. 네, 공연 중에 옷을 벗더라고요. 네, 여러분. 남자였어요. 남자분들이.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곳을 또 얘기해 볼 건가요?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도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